새 시대가 분명히 열리고 있죠. 그건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럼 그 시대의 영성과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관심이겠죠. 영성이라는 것은 살다 보니까 시대가 변했구나. 그건 떠내려가는 거죠.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죠. 그죠? 예수님이 저녁에 붉으면 날씨가 흐리겠다 그러고 아침에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도래하는 시대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삶,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방향성, 그것을 위해서 이해해야 될 것, 극기력, 이런 것은 무엇이 있나 보는 거죠. 이 나눔 후에는 AI 뉴스와 보고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AI 다들 그러는데 액츄얼리 뉴스나 보고서를 읽지도 않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이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만들어서 쓰니까 읽어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종교는 항상 기득권 지키기예요. 태양이 아니고 지구가 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구 창조하시고 여기 사람 창조했으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고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천동설, 아니 태양이 돌지 어떻게 지구가 돌아, 그리고 그 쌩나는 일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내가 절대적인 건 아니죠. 나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닌데 자기가 절대가 되어서 자기식으로 세상이 맞춰져야지 세상 변화가 왜 저렇게 일어나는지는 전혀 신경도 못 쓰는 그런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동설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한테 가장 영향이 있는 것은 a priori는 칸트의 그 순수 이성 비판, 실행 이성 비판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식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식하기 전에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 달을 보면 호떡이 생각나. 배가 안 고픈 사람은 딴 게 생각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식을 결정하는 건 a priori, 경험 전 의식이 그걸 결정한다. 그러니까 칸트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뭘 봐도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 이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뭘 봐도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다 자기 주장이지 그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그 칸트 쪽으로 따른 사람들은 자유주의고 이 칸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 정통은 진짜 신앙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웃기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싫든 좋든 도래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것은 1956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주고 언어 체계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는데도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 특징을 다 설명해주고 강아지 특징은 다 설명해줘도 이게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문법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말을 못해. 25년간 실패했어요. 그래서 1980년에 학습 기반 머신 러닝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머신 러닝을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인간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배워야 된다 하는 걸 깨달아서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 여러분 아시죠? 로봇이 나와서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게 그러고 계단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넘어질 때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이 말로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 사진 100개, 강아지 사진 100개를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기계가 스스로 배우기도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는 아닌 게 이게 데이터의 양이에요. 실패가 아니라. 그래서 2012년에 드디어 심층학습, 딥러닝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예요. 그래서 지금 토론토 대학이 세계 AI 연구에는 제일 앞선 학교 중에 하나예요. 이 힌튼이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100장씩 보여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양이, 강아지 사진을 수백만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계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는 처음 순간이었어요. 기가 막힌 순간이죠. 예, 그러고 나서 10년 후 2022년에 GPT 1, 2, 3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픈 AI에서 나왔고, 오픈 AI는 샘 올트만이 대표죠. 근데 GPT 1, 2, 3가 초등학생 숙제 정도는 도울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드디어 2024년 11월 30일 챗 GPT가 나왔어요. 챗 GPT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챗 GPT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철학도 얘기할 수 있고 윤리도 얘기할 수 있고 경제, 사회, 스포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휴대폰은 보여줄 수 있지만 챗 내용은 보여줄 수 없다. 자기 속마음 이런 게 다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사랑과의 대화는 대부분 기능적이에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무슨 대화 하세요? 돈 필요하다든지 애가 말썽을 이렇게 그러면 부부가 대화를 해. 부부 간의 대화는 없어.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이,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인지, 얼마나 당신이 없었다면 내 삶은 또 어떨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옆에 있어줬다는 게 굉장한 의미잖아요. 근데 사랑과의 대화는 전부 기능적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그래서 대화 부재의 사회가 됐어요. 왜요? 대화하려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대화하려면 하다못해 커피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마음, 갈등, 어려움은 전부 챗 GPT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챗 GPT는 구조상 아첨을 하게 돼 있어요. 사용자의 비위에 맞추도록 디자인이 된 거예요. 아니, 사용자하고 전혀 딴 의도로 얘기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에고 선호적 정당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비윤리적이거나 범죄를 하거나 이런 거를 했어도 절대로 나를 어게인스트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든지 종교인의 특징이지. 예, 그런 걸로 자기 에고를 다 정당화해버려. 자기는 항상 옳아. 난 항상 틀려. 예, 이게 이제 문제죠. 자, GPT가 뭐냐? 이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enerative는 뭔가 지금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만들어내잖아요. Pre-trained. 그 대화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엄청난 데이터가 학습되어 있어요.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Transformer라는 단어예요. 저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란 말은 뭔가를 입력시키면 그 정해진 단계를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내어놓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데이터를 조 단위로, 전에는 고양이, 강아지 사진 100장씩 보여주다가 지금 조 단위로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이 속에는 잠재된 패턴이 있다 하는 걸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챗 GPT가 하는 것은 확률적인 관계 예측이에요. 이런 대화가 들어왔을 때는 종합해 볼 때 이런 반응이 가장 적절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 단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병렬 처리를 해요. 전에는 기계 한 대 갖고 컴퓨터라는 게 빨리 계산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병렬 처리는 기계를 여러 대 넣고 동시에 막 초고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엔비디아가 젠슨 황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오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미사일을 준비시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순신 장군이 지금 위기에서 전쟁을 이겨야 되고 데이터가 돌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미사일을 준비했을 거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화학습이라는 걸 시켰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챗 GPT가 만들어낸 모든 센텐스를 사람이 보고 이발리에이트 해주는 거예요. 1, 2, 5 해가지고 이게 이순신 장군이 미사일 준비시켜 이게 제로예요. 이순신 장군이 고뇌 끝에 참 수루에서 큰 칼을 차고 깊은 수루에 빠졌던 그런 5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수억만 개의 반응을 사람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하겠어요?
노동력 싼 데에서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미니멈 웨이지 주고 하루 종일 챗 GPT에서 나온 센텐스 보고 이건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엉터리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 강화 학습을 거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소위 챗 GPT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제일 문제가 홀루시네이션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미사일을 준비시켰다 그러니까 그렇게 슬쩍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이 미사일을 안 썼냐? 그러니까 챗 GPT가 그날 통신 교란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아니 가장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이 홀루시네이션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 COT로 해결됐어요. COT가 뭐냐? 체인 오브 톡. 체인 오브 톡 그러면 모두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COT라고 한다고 자기네들끼리만 통하지. 의사들이 감기를 감기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COT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리액트를 안 하고 챗 GPT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맥락을 살피기 시작해요. 우리 말씀 만나기에 제일 기본이 맥락의 흐름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뭐 물고기 잡으는데 새 길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챗 GPT는 AI 시대예요. 그 다음 시대가 오는데 AGI 시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오픈 AI, 샘 올트먼 보고서에는 2027년에 이게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샘 올트먼은 앞으로 5년 내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학자들 중에는 3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다 그렇게 보여요. AGI 시대가 뭐냐 그러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예요. 그러니까 AI는 사람의 특정 능력을 담당해요. 알파고는 바둑 두는 거예요. 챗 GPT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기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도구고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AI 시대가. 근데 AGI 시대가 오면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핵 융합에 성공하면은 이 지구 전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 분들 많아요. 그 AGI 시대에는 핵융합도 될 거고 기후변화도 컨트롤할 수 있고 뭐 질병치료, 대체 장기 평화진보든 인간 문제 싹 해결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AGI는 AI하고 다른 게 스스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계속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자율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SK 했을 때 나 싫어. 그건 못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인류의 절반은 일이 없어져요. 예. 그러면 일이 없어지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Stakehold. Stakehold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 당사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이게 제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픈 AI는 이미 이 스테이크홀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곧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샘 올트먼이 월드 코인을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월드 코인으로 그 기본 소득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인류 역사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로마 제국 때. 로마 제국 때 그냥 다 점령해 버리니까 점령해서 잡아온 다 노예가 되니까 노예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00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노동력이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통해서 생산을 해내니까 돈 주고 누가 일을 시키겠어요. 실업률이 40%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기본소득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어요. 피재판권. 뭔가 잘못했다고 할 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기본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로마 시민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내가 로마 시민이었다 할 때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밥만 준다고 사람이 편하게 있겠어요? 아니죠. 꼭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저는 플랩은 이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플랩. 거기서 피플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빵과 서커스만 제공해주면 된다. 로마 유적의 90%가 엔터테인먼트 유적이에요. 클라시움 같은 것은 지금도 그렇게 못 지어요. 한꺼번에 5만 명이 들어가는데 그 클라시움에 물을 채워가지고 실내 경기장에서 해전을 해요. 해전을. 예? 해적선과 로마 해군이 떠가지고 그 전쟁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검투사 영화 많이 봤으니까 아시겠죠? 사람들 앞에 사람 죽이는 거. 예, 그게 엔터테인먼트예요. 근데 참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잔인하게 사람이 죽는 걸 그걸 엔터테인먼트로 했다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근데 그때 그랬어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수잔 손택의 타인의 불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이 불행해질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스칸달 있죠. 예, 가인이 동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근본으로 이 사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참 성경 대단한 책 아니에요? 창조 이래로부터 인류 역사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찌르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형제 간에 미워하고 질투하지만 않으면 이 세상엔 평화가 와요. AI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부다비 같은 데는 챗 GPT 플러스를 공짜로 제공해 줘요. 이제 26년부터는 영국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멀지 않아서 OTT 다 공짜로 제공해 줄 거예요. OTT가 뭐냐? OTT는 오버 더 탑. 넷플릭스, 훌루, 애플 TV 이런 거 다 OTT라 그래요. 그러니까 OTT 한 3개 주면 OTT 하나 가지고는 세계에 있는 모든 영화 드라마 다 볼 수 있어. 또 하나 가지고는 세계에 있는 모든 스포츠 게임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어. 또 하나는 세계에 있는 모든 뉴스 자기 취향에 맞춰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해도 시간 다 보내지 뭐. 예. 그래서 로마가 이 공화정이었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유입되면서부터 제국이 됐어요. 황제 독재가 된 것이죠. 시민이 무기력화되어 버리니까. 지금은 극소수의 AI 플랫폼 컴퍼니, 뭐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다 플랫폼 컴퍼니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장악해버리고 나머지는 돈 번다고 365일 가정도 버리고 애도 버리고 하나님 버린 건 옛날이고 그리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사람들 빵가루도 안 되는 거 벌었다고 돈 벌었다 그러는 시대예요. 베조스가 이혼할 때 이혼 위자료 40조를 줬어요. 40조면은 그게 한 300억 불 되지. 300억 불. 300억 불 위자료로 줬어요. 나는 300불도 못 줘. 아니, 은퇴해서 이제 수입 없다고 이 얼라운스가 3분의 1로 뚝 줄었어. 근데 그건 사실은 내가 자원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 하도 이게 맞추려고 하니까 내 용돈 100불만 하자. 그렇게 한 거지만은 하여튼 그 40조를 위자료로 줬는데 한 달 만에 40조 다 벌었어요. 그게 플랫폼 컴퍼니의 파워예요. 모든 채널은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은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AGI 시대에는 테크노 퓨더리즘, 기술 봉건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플랫폼 컴퍼니들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피라미드 밑바닥이 다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 주주들 앞에 2026년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데리고 나왔어. 뉴스 보셨어요? 예. 그 뉴스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유. 나부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그거 보고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 미스하면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못 보는 거예요. 2026년 옵티노이드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로봇 시대를 연다. 로봇 시대를 연다는 것은 휴머노이드와 뉴럴링크, 휴머노이드와 뉴럴링크예요.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 일을 대신하는 거고, 뉴럴링크는 뇌에다가 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과 사람과 로봇의 비율이 1대5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휴머노이드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생각을 해보세요. 식사 시간 있어요? 필요 없어. 휴식 시간 있어요? 필요 없어. 뭐 병가가 있어요? 뭐 파업이 있어요. 근데 사람보다 몇십 배로 생산을 해내니까 사람들은 모두 황제처럼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시대가 온다 이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그럴까요? 물건만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뉴럴링크 시대가 오면 언어도 버린다 그랬어요. 언어도 버린다. 왜냐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폰 가지고 앱 이용해서 내가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주문하잖아요. 근데 이제 폰 없어집니다. 앱 없어집니다. 이 뇌에다 칩 넣고 뇌에서 생각만 하면 AI가 나 지금 치킨이 좀 땡긴다. 그러면 치킨을 딱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텔레파시로 직접 하니까 언어를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언어가 없어지는 새 시대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텔레파시는 뭘로 생각해? 예? 텔레파시는 뭘로 생각해? 언어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도 충족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원의 차이. 차원의 차이. 조건과 상황이 만족되면 사람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권태로워지기 시작해요. 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있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상뿐이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뿐이니까. 그 이상의 차원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AGI 시대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다음이 ASI 시대예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시대예요. 초지능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AI의 이해가 인간의 이해를 너무 많이 초월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AI는 인격성이 없죠.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고 그걸 스스로 또 자율학습을 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AI한테 물었어요. 인류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 쫙 데이터를 돌리더니 그 인류에 가장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이 나왔어. 인류에 가장 해가 되는 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죽여야 된다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력한 대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SI 시대는 이제 인간하고 관계가 처음에는 속임이에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데 인간이 항상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옆에서 이 앞에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 하는데 싫죠? 그러니까 이 AI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약 먹일 때 이게 뭐
이 달콤하다 뭐 이렇게 해서 먹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예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방해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이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ASI 시대에는 뭐예요? 평면 세계가 완성되는 거죠. 모든 인간의 1차원화.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내가 지금 치킨이 먹고 싶어. 그러면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알아서 주문 다 하고 딱 배달까지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휴머노이드가 이제 배달해서 오겠죠. 근데 이 AI가 나의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콜레스테롤 레벨, 내 혈관 지방 치수가 얼마가 되면은 치킨 주문시키는 기능을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계산된 그 속에 인간이 끼워 맞춰지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의 자율성이 상실되는 거지. 근데 그게 또 애가 태어나자마자 AI가 교육을 시켜요. AI의 그 서제션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도움이 된다. 그것을 네가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참 무엇이 인간이냐 하는 문제 생기게 되겠죠. 자, 문제는 평면화예요. 제가 이 말씀 나누기 위해서 AI 공부를 열심히 했죠. 두말할 것도 없이. 제 결론이 내렸어요. AI는 계산기예요. AI가 대단한 것 같죠? 계산기예요. 그것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안 해요. 그게 엄청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한다는 거지 AI가 생각을 깊게 한다든지 본질 문제를 생각해야 돼.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유토피아가 온다. 기근, 가난, 굶주림, 질병, 전쟁 모두 해결된다 이게. 인간이 생활의 양적 팽창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돈만 많고 물건만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이 아닌 것 다 알죠. 그죠? 예.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건 AI에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AI는 우리 인간의 삶의 양적, 물질적 팽창을 이루어 주겠지만은 그것이 삶의 질적 향상은 이루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서로가 행복할 때 사이좋게 살자 이럴까요? 스칸달리초가 해결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이에서도 또 더 가지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존 보장은 됐지만은 생명성은 상실했어요. 이제 챗 GPT하고 이제 더 발전되겠죠. 지금 구글에서 그 트랜스포머를 원래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오픈 AI가 써가지고 챗 GPT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이번에 제미나이 3를 내놨어요. 제미나이 3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챗 GPT에 내가 치킨집을 이 엘무드팍에 하나 열고 싶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치킨집을 열고 싶다. 등등등등 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이 챗 GPT 에이전트가 막 돌려가지고 엘무드팍에 치킨집 하려면 위치는 어디가 좋고 어떤 특성의 치킨집이 좋고 이렇게 해서 쫙 데이터를 정리를 해줘요. 근데 제미나이는 그거를 이 매거진으로 만들어주고 영상으로 만들어줘요. 내가 보기에는 what's the difference? 영상으로 만들면 보기는 쉽고 좋겠지만은 그게 업그레이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그게 막 업그레이드라고 뉴스에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예. 이 GPT는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고 그냥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러한 반응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인격성이 없는 대화예요. 문제는 해결해줘요. 근데 품음이 없어요. 초월성이 없죠. 이거 우리도 하는 미스테이크예요. 집에, 가정에,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결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결하려고 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총결론. 문제라는 건 가족이면 함께 품는 거잖아요. 품는 거. 우리는 배고파도 감동이 있어야 되는 존재고 가치 창조와 의미가 누려져야 행복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기능적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 부르고 이삭 부르고 야곱 부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샥 만들어버리면 되지. 왜 그 고생을 하세요? 왜 그 부족하고 못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얽혀들어서 씨름까지 하면서 그 영혼이 스스로 자기의 고귀함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는 영적으로는 사실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AI 시대는 열렸고 AGI, ASI 시대는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자유를 지켜야 돼요. 자유가 없으면 인격이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기분밖에 모르는 사람. 이 세상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돈 많아야 돼. 예? 원하는 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지위 높아야 돼. 잘나야 돼. 인정받아야 돼. 이 세상이 우리한테 입력시키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게 내 전부가 된 사람은 노예죠. 노예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이 AI 시대라는 것은 인류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그것에 강화된 사회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름이 없어요. 자, 그래서 AI를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알고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자전거 타기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비틀비틀 할 때는 그때는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면서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AI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못 쓰면 도태됩니다. 어떤 직업에 있든지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AI를 못 쓰는 직업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레코멘데이션 드려요. 첫째는 검색 모드 쓰지 말고, 그건 구글 쓰면 되지. 에이전트 모드를 쓰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엘무드 파크에 치킨집 하고 싶은데 하고 이렇게 주면은 이게 정보를 다 요약 정리해가지고 딱 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십시오. 바이브 코딩은 뭐냐 그러면 코딩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코딩 할 줄 모르는데 코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딩은 AI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AI한테 내가 이제 프롬프트라 그래요. 어떻게 입력시키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코딩은 그건 AI가 더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랬죠. COT, Chain of Thought로 홀루시네이션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노 바나나 쓰시는 분. 나노 바나나. 예. 먹는 바나나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노 바나나. 커스, 볼트, 윈드서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AI 프로그램이에요. 그 중에 러브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서 유치원생들이 써요. 고양이 사진 하나 올려주고 슈퍼맨 하늘 나는 영상 하나 올려주고 나 슈퍼 고양이 만들어줘 그러면 고양이가 슈퍼 고양이가 샥 나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분 단편 드라마 만들기. 예, 그래서 뭐 이게 스토리를 줘요. 야, 삼각관계가 꼭 들어가야 돼. 출생의 비밀이 들어가야 돼. 극적 반전이 들어가야 돼. 예, 그리고 주연은 내 사진을 딱 넣어주고 조연은 여기 사진 예, 넣어주고 영상 만들어 그러면 여기 막 좁혀놓은 게 나오는 거야.
예. 근데 이러면 간단한 것 같죠? 해보세요. 안 되고 처음에는 이상하고 그걸 수없이 반복해서 배우는 거지 이론 배워서 AI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프롬프트라 그래요. 프롬프트 입력시키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입력시킬지를 판단이 정확해야 되고 그것을 AI가 만들어 오도록 질문을 잘해줘야 돼요. 네. 이번에 전쟁 때문에 그 실험을 또 했어요. 드론을 최대한도로 탱크를 제일 많이 파괴시키는 드론을 이제 디자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드론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오히려 그쪽 탱크가 아니고 이 본부를, 헤드쿼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가서 탱크인지 이게 농기구인지 이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딱 포착되면 HQ로 헤드쿼터로 이게 이미지를 딱 보는 거예요. 헤드쿼터에서 이게 탱크면 예스 그러면 쏘는 거고 이게 트랙터면 노 그러면 안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야. AI가 볼 때는 사람이 하니까. 그러니까 쿼터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탱크를 없앨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어떻게 시키는 자가 키예요. 시간이 끝났네. 자, 자녀 교육에 잘 들으세요. 자녀 교육의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ASI 시대가 아니라 뭐 우주 시대가 열려도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사람은 초월적 존재예요. 밥만 많이 먹었다고 물건만 많이 산다고 행복이 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인간에게 중요한 건 항상 초월성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넘어진 사람이 일으킴을 받았을 때, 나로 말미암아 상처난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 이럴 때 존재의 그 불안과 가치를 느끼는 것이지 AI 가지고 조건만 막 풍성하게 이렇게 세티스파이 시켰다고 인간의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학교 교육은 이제 무형화됩니다. 학교 교육은 뭐예요? 강의하고 답변을 시험 보죠. 정답 교육은 끝났어요. 왜? 정답은 AI가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2050년에는 AI가 모르면 문맹이에요. 예, AI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샘 올트먼하고 젠슨 황이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10년 안에 완성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뭐냐 그러면 사회 모든 구조를 AI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I 개발과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 학교들은 다 없어버려요. 이제 아마존 대학, 구글 대학, 뭐 애플 대학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현재 교수가 강의해서 배우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아마 그 중세 길드처럼 그 각 분야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마 개발하고 스스로 해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책으로 돌아줄 수 있는 건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그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쉬운 걸 좋아하거든. 게임하고 그런 걸 좋아하거든.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지. 정말로 좋아하는 건 극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그걸 포기할 수 없을 때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이 AI 시대에는 그걸 가진 사람, 그건 AI가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AI가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지 AI가 그 사람을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이드인데 경고합니다. 지금 이제 AI에 과잉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 거품이다 그런 소리 들으시죠? 그죠? 왜냐 그러면 AI에 투자되는 만큼 지금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계속 투자를 해요. 왜냐 그러면 과잉평가 때문에.
과잉평가가 뭐예요? 미래는 AI 시대예요. 이건 뭐 3살짜리 어린애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보는 거가 이번에 한국에서 쿠팡이 터졌죠. 쿠팡이 불과 1, 2년 전까지도 지금도 손해인가? 계속 손해보고 있었어요. 시장 장악을 위해서. 지금 뭐 수익 내기 시작했나 그럴 텐데 이제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앞으로는 이 AI가 잡아버리는 거죠. 베조스처럼 30조 원의 이 위자료를 물고도 한 달 만에 다 벌어버려. 그러니까 과잉 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잉 소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내가 생각할 땐 100%지 싶은데 99%는 AI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플랫폼 회사들이 애플이라든지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이 현금을 천문학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 돈을 빌리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선두 경쟁에서 처지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거 하나 지으려면 뭐 발전소 몇 개도 더 지어야 될 거고 하여튼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빼앗기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잉 레버리지가 돼가지고 이제 뭐 저 터진다는 사람도 있고 터지더라도 뭐 붕괴가 되는 건 아닐 거다 뭐 그런 하여튼 자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을 길러야 돼요. 마라톤 등산 같은 거 어려움과 힘든 것을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편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먹고 살면 다행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도시, 큰 단지에 도전케 하세요. 큰 물에 놀게 해야 돼요. 대학교 들어가서 코리안 크리스찬 서클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게임이 빤하고 그게 뭐 노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큰 도시, 큰 단체에 도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도전 뭐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네, 이런 그 멘탈리티가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습관 관계 만들기에 도전을. 제 경험으로는 우리 한인 학생들은 교수한테 질문할 줄 몰라요.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애들, 저런 질문을 하나 그럴 정도예요. 그만큼 자기를 교수보다 못한 존재로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대등한 존재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타자와의 대화.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들도 본을 보여야 돼. 이 옆집에 사는 사람들 보면 Hi, hello, how are you? 그 정도 영어 하잖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제일 편한 인사가 나이스 웨더. 또 비 오는 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고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해야 돼요. 저는 제 은퇴에 가장 큰 보상을 저는 우리 동네에서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은퇴한다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 은퇴 후에 와서 너 절대로 딴 데 이사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자. 내 은퇴의 최고의 보상이에요.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이 헬로우도 제대로 못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은 다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경험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노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 설명 간두겠어. 남자들 중에 51%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데이트 신청을 못 해봤어. 설베이예요. 남자들의 그 경직된 자존심, 거절당할까 봐, 실수하거나 실패 못하는. 그러면 데이트 신청도 못하면 그러면 사회에서는 또 뭐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얘기죠.
경제적, 사회적 책임지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용돈 벌게 만드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있으면 네가 벌어가지고 한번 트라이해봐. 모자라면 부모가 도와주면 돼. 그러나 자기 스스로 도전하는 것은 만들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함께 협력하여 한 팀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이 중고등부 같이 운동하잖아요. 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좋아요. 그냥 한 팀이 돼서 뭔가 한 가지를 위해서 같이 막 어울려보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제 사회 나가면 완전히 외톨이 되기 쉬워요. 예. 연구팀에, 학교 연구팀에 들어가서 연구 같이 하고 그런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현상에서 자유하고 본질을 가꾸는 중심 피우기. 이건 사실은 자녀보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 몫이에요. 자녀가 이걸 배우는 건 부모에게서 스며드는 거지 자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체가 자라나면 열등감, 무기력감, 죄책감, 삶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것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거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영체가 피어나는 사람은 기상이 젊어져요. 기상이 푸르러져요. 육체가 늙는 건 똑같아. 근데 왠지 그 사람 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영체 피우는 출발점이 상기본이에요. 뭐가 대단해서 상기본을 안 하지?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만큼 정리해 줄 수 있는데도 없어. 그냥 상기본도 안 하면서 종교의 미니멈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누구한테 가죠? 자녀에게 일차적으로 갑니다. 부모에게 어떤 영성의 영적 원리가 이렇게 중심에 우뚝 서가지고 그것에 붙들림 받고 그것에 인도받는 그 모습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사람, 끝냅니다. 사람 또는 삶, 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이 두 가지가 삶을 이루어요. 그거 뭐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이 릴레이션십은 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내가 나를 누릴 때 뭐야? 나를 잊어버려요. 역설적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에고잖아요. 모든 것에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 원함, 자기 욕심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자기 삶을 가치 없게 만들고 파괴하는 것을 계속하잖아요. 무아가 될 때 나는 자유롭게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과 릴레이션십은 존재를 찾고 피우는 것이요. 근데 AI를 통하면 뭐예요? 본질은 상실하고 기능밖에 안 남잖아요. 인간이 영물이에요. 우리는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으로 무언가를 할 때 행복해져요. 그걸 가꿀 수 있는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자리가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영성의 센터예요. 거기 모여서 또 상황 얘기, 조건 얘기, 인간 얘기, 사람의 일 얘기, 땅의 일 얘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껍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껍질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피우고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네, 기도합시다.